저는 오늘 며느리를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옳은 일일까? 하지만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박정이라고 합니다. 서울의 작은 골목 끝에서 30년째 국밥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저는 혼자 힘으로 장사를 이어왔습니다. 평생 이 국밥집이 저의 삶이자 가족을 지키는 공간이었습니다. 손님들은 늘 저를 찾아주고 저는 정성스럽게 국물을 끓이며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은 마음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오늘 이야기하려는 사람은 제 며느리 윤혜진입니다. 그녀는 직장과 육아를 동시에 하느라 늘 지쳐 있었고 집으로 돌아올 때면 얼굴에는 피곤함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둘 수는 없다. 오늘은 반드시 내가 지켜야 한다고. 혜진은 늘 성실했습니다. 직장에서는 맡은 일을 완벽하게 처리하려고 했고 집에서는 아들 샤오동을 사랑으로 돌보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책임을 한꺼번에 떠맡다 보니 몸과 마음이 지쳐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며느리를 볼 때마다 속으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대로라면 그녀가 다치거나 상처받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몰래 물류센터에 가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속으로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바로 개입해야 한다고. 평생 쌓아온 경험과 직감을 믿어야 한다고. 센터에 도착했습니다. 멀리서 혜진을 지켜보는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오상우 팀장이 혜진 앞에서 큰 소리로 그녀를 모욕했습니다. 제 눈앞에서 며느리는 놀라서 말을 잃었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쏟아졌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속으로 분노가 치밀었지만 바로 뛰어들 수는 없었습니다.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했습니다. 혜진의 자존심과 안전, 앞으로 우리가 대응할 방법까지 모두 고려해야 했습니다. 혜진은 떨리는 손으로 주변 동료에게 사정을 이야기하려 했지만 오상우의 시선이 그녀를 압박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든 버텨야 한다. 내가 무너지면 모두 끝난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지금은 참아야 한다. 정확한 순간에 움직여야 한다. 센터 안의 긴장은 점점 고조되었습니다. 오상우 팀장은 자신감에 차서 혜진을 계속 압박했습니다. 결국 혜진은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찢어지는 듯했지만 겉으로는 침착하게 상황을 관찰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단순히 항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나는 더 큰 계획이 필요하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며느리를 끝까지 지킬 것이다. 그때 주변 직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오 팀장이 너무 심하다고. 이런 일이 일어나도 되는지 모르겠다고. 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모두가 지켜보고 있어. 지금이야말로 정확하게 움직일 때라고. 하지만 바로 개입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 속은 불타오르는데 겉으로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한 채 지켜봐야 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만약 내가 서둘러 뛰어들면 혜진이 더 큰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 정확한 순간을 기다려야 한다. 지금은 전략이 필요한 순간이라고. 그 순간 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주변 동료에게 도움을 요청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오상우의 차가운 눈빛이 그녀를 막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은 두고 볼 수 없다. 반드시 내가 움직일 때가 올 것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오상우 팀장은 더 대놓고 혜진을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상처와 모욕이 눈앞에서 극대화되었고 저는 참을 수 없는 마음의 속으로 분노를 삼켰습니다. 동시에 계획을 계속 다듬었습니다. 지금은 참아야 한다. 정확한 순간에 움직여야 한다. 저는 멀리서 한숨을 쉬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평생 지켜온 삶과 국밥집이 이렇게까지 나를 가르치고 준비시켰구나. 오늘이 바로 그때구나, 라고. 오늘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혜진은 더 깊은 상처를 입을 것이고 나는 후회할 것이다. 센터 안의 공기는 무겁고 긴장감은 점점 짙어졌습니다. 주변 직원들은 눈치를 보며 웅성거렸고 혜진은 굴욕감과 무력감으로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계속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정확한 타이밍에 움직이겠다. 내가 바로 나서서 며느리를 보호해야 한다. 그때 갑자기 혜진의 눈빛이 저를 스쳤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녀에게 용기를 줄 수 있기를. 내가 그녀를 지켜낼 수 있기를. 오늘 이 순간이 지나면 우리는 더 강해질 것이다. 결국 저는 속으로 계획을 다잡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혜진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저는 오늘 혜진이 얼마나 깊은 상처를 받고 있는지 눈앞에서 확인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모욕을 당하다니. 내가 지켜주지 못하면 안 된다고. 이제는 참을 수 없다고. 센터 안은 온통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오상우 팀장은 완전히 권력의 힘을 내세워 혜진을 압박했습니다. 그는 고객사 직원들 앞에서 며느리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명령했습니다. 혜진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속으로 얼마나 괴로웠을지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혜진의 몸은 떨리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웅성거렸고 일부는 눈치를 보며 숨죽여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순간을 기록해야 한다. 나중에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문과 마음에 담아야 한다고. 오상우는 혜진의 굴욕을 즐기는 듯 보였습니다. 그는 차갑게 비웃으며 이게 바로 내 자리가 아니겠냐라며 조롱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분노했습니다. 이런 인간이 권력을 가진 자리에서 며느리를 괴롭히다니.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혜진은 속으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있지만 마음속에서는 굴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무너지지 않아. 지금 이 순간을 견뎌야 해. 내가 무너지면 모두 끝나니까. 저는 멀리서 그녀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작전을 세웠습니다. 지금은 참아야 한다. 정확한 순간에 움직여야 한다. 서두르면 더 큰 상처를 받을 수 있으니 차분하게 움직일 때를 기다려야 한다. 동시에 주변을 살폈습니다. 직원들의 표정, 오상우의 행동 패턴, 그리고 혜진의 몸짓 하나하나가 다음 계획을 짜는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오상우는 혜진에게 모욕적인 말을 계속 퍼부었습니다. 혜진의 눈가는 금세 붉어졌고 손은 떨렸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힘든 순간을 겪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을 정확히 기록하고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그리고 문득 저는 제 마음속에 결심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관찰만으로 끝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반드시 행동할 것이다. 혜진을 더 이상 상처 입히지 않도록 반드시 지켜봐야 한다고. 그리고 문득 저는 제 마음속에 결심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관찰만으로 끝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반드시 행동할 것이다. 혜진을 더 이상 상처 입히지 않도록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시간이 흐르면서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달라졌습니다. 일부는 눈치를 보며 웅성거렸고
일부는 속으로 동조하며 불편해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지금이 바로 우리 전략의 핵심이 될 수 있다고. 우리는 힘을 모아 정확한 순간에 반격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순간 혜진은 떨리는 손을 주머니에 넣고 몸을 굳혔습니다.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는 무너지지 않아. 반드시 끝까지 버틸 거야. 그리고 할머니가 나를 지켜줄 거야. 저는 멀리서 그녀의 결연한 표정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순간만은 그녀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게 하고 싶었습니다. 오상우 팀장은 여전히 권위적이었지만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반격 계획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차근차근 준비할 차례야. 오늘 당장 움직일 수 없더라도 반드시 기회를 잡을 거야. 며느리를 반드시 지켜낼 거야. 혜진은 굴욕을 견디면서도 마음속에서 작은 불꽃을 지피고 있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무너지지 않아. 이 굴욕을 힘으로 바꾸겠다. 그리고 반드시 할머니와 함께 이 상황을 뒤집겠다. 저는 그녀의 결연한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날 센터 안에서 벌어진 일들은 너무나 생생하게 제 마음속에 각인되었습니다. 속으로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이 모든 순간이 끝나면 반드시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혜진을 이렇게 상처 입히는 사람을 그냥 둘 수 없다. 이제 저는 마음속으로 행동 계획을 마무리했습니다. 먼저 숨겨진 힘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는 정확하게 기회를 잡아 반격할 것이다. 오늘의 굴욕이 결국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제 마음은 결심으로 굳어졌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다. 나는 행동할 것이다. 혜진을 반드시 지키고 이 불의를 끝낼 것이다. 저는 그날 집에 돌아와서도 혜진이 무릎을 꿇었던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밥상을 차려놓고도 젓가락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밥풀이 숟가락에서 떨어졌고 물을 한 모금 삼키는 것조차도 목이 메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밥을 넘기고 있을 때가 아니야. 저 아이가 당한 모욕을 생각하면 숨도 제대로 못 쉬겠는데 어떻게 편히 앉아서 밥을 먹는단 말이냐고. 그때였습니다. 방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더니 태진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다가가자 혜진은 괜찮다고 그냥 조금 쉬었다고 말했지만 괜찮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울부짖었습니다. 아이고, 너를 이렇게 만든 사람이 대체 누구냐?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내가 너무 늦게 알게 된 걸까?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혜진아, 이제는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너 혼자 참고 버티라고 하지 않을 거야. 그러자 혜진은 고개를 젓고 자기는 괜찮다고, 이미 익숙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익숙하다고, 이런 모욕에 익숙해졌다는 말을 내가 지금 듣고 있는 게 맞는 걸까? 얼마나 오래 참아왔다는 뜻일까? 저는 바로 결정했습니다. 내일 당장 센터로 찾아갈 거라고. 오상우라는 사람이 누구든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든 더 이상 며느리를 이렇게 놔둘 수는 없다고.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만 감으면 바닥에 무릎 꿇고 있던 혜진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나서야 해. 내가 직접 그 인간한테 말해야 해. 정말 옳은 일일까? 혹시 내가 나서면 혜진이 더 큰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생각하면 할수록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아니야. 침묵이 더 큰 죄야. 내가 나서지 않으면 이 아이는 계속 밟힐 거야. 그렇게 밤을 지새우고 아침이 밝자마자 저는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센터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작은 메모지와 펜을 들고 갔습니다. 혹시라도 필요한 사항들을 기록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한 발도 물러서지 않을 거야. 센터 문을 열고 들어서자 직원들이 저를 의아한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저는 일부러 직원들에게 점잖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감정을 앞세울 때가 아니야. 차분하게, 하지만 정확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잠시 후 오상우 팀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저를 보더니 무슨 일로 오셨냐며 형식적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그의 반응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내가 뭔가 찔리는 게 있으니 바로 반응이 오는 거겠지.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며느리 혜진이에게 무릎을 꿇게 했다면서요. 그게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러자 그는 웃으며 했습니다. 그건 교육 차원이었다고. 다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오히려 저를 나무라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순간 저는 속으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기 위해 이를 꽉 물었습니다. 교육? 사람을 굴욕시키고 모욕하는 게 교육이라고 말하는 거야? 하지만 겉으로는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어떤 교육을 하든 사람에게 무릎을 꿇게 하는 건 정당한 방법이 아닙니다. 저는 그게 교육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말에 오상우는 시선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혜진이 스스로 무릎을 꿇은 거라고, 자신이 잘못한 걸 인정한 거라고. 제가 듣는 순간 어이가 없어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시켜놓고도 이런 식으로 말을 돌리는구나. 정말 비겁한 인간이구나. 저는 다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만약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저는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입니다. 그 말에 오상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그럼 마음대로 하시라고. 하지만 혜진 씨가 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 사람은 지금 분명 압박을 주고 있는 거야.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협박까지 하는구나. 내가 물러서면 안 되는 이유가 더 분명해졌어. 저는 오상우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부분 꼭 기억해 두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있었던 대화 내용도 모두 기록할 겁니다. 그 순간 오상우의 표정이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금세 아무렇지 않은 듯한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내가 아무리 아닌 척해도 나는 오늘 내 속을 정확히 봤어. 센터를 나오면서 저는 손에 쥔 메모지를 바라봤습니다. 그 안에는 짤막한 문장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무릎, 교육, 스스로, 더 힘들어질 수도. 작지만 선명한 단서였고 앞으로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방향을 잡아주는 힌트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바람이 거칠었고 제 마음도 거칠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첫 단추를 꿰었다. 이제부터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거야. 혜진을 위해서라면 어떤 싸움도 피하지 않겠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항의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 싸움은 이제 막 불이 붙었다는 것을. 저는 센터를 나서며 마음속으로 계획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항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단호하게 움직여야 한다. 오상우가 혜진을 괴롭힌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만들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조심해야 했습니다. 너무 서두르면 오히려 혜진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정확한 순간을 기다리면서 모든 것을 계획해야 한다. 며칠 후, 저는 평생 모은 재산과 부동산 기록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게 오늘의 반격을 준비하는 열쇠가 될 거라고. 서울 외곽과 도심, 곳곳에 숨겨진 땅과 상가 건물. 그것들은 제 평생의 노력과 시간을 담은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 하나가 바로 지금 혜진이 다니는 물류센터 건물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소리쳤습니다. 드디어 이제 시작이구나. 그동안 참아온 이유와 기다림의 의미가 드러날 순간이다. 이제 우리가 분리했던 상황을 단번에 뒤집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솟아올랐습니다. 다음 날, 저는 자신감과 결의를 안고 센터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오상우가 평소와 다르게 뻣뻣하게 서 있는 모습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오늘 내가 뭔가 보여주려고 한다는 걸 눈치챘겠지. 하지만 그는 모르는 것이 많았습니다. 내가 준비한 증거와 힘의 폭로는 그 어떤 방해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차분하게 그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오상우 팀장님, 제가 한 가지 밝힐 사실이 있습니다. 이 건물, 즉 혜진 씨가 근무하는 물류센터 건물의 실제 소유주는 저입니다. 오상우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속으로 제가 얼마나 큰 충격을 주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숨을 삼키며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된 일이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제야 내가 무력함을 느낄 때구나. 겉으로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평생 모은 도시 외곽 부지와 상가, 건물의 일부가 이 물류센터에 새들어 있는 겁니다. 오늘부터 저는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겠습니다. 센터 안의 공기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직원들의 시선이 오상우와 저 사이에 쏠렸습니다. 속으로 저는 생각했습니다. 바로 이 순간이야. 지금이야말로 모든 긴장과 불안이 한순간에 폭발할 때야. 오상우는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믿을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지금부터 우리가 진정으로 움직일 차례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오상우 팀장, 오늘부터 이 건물에 대한 모든 권리는 제게 있습니다. 더 이상 혜진 씨가 부당하게 모욕을 당하거나 직원이 권력으로 억압받는 일은 없을 겁니다. 오상우는 잠시 말을 잃었지만 이내 굳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속으로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는 아마도 지금 혼란과 당혹감에 휩싸였겠지.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오늘의 폭로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다. 앞으로 벌어질 모든 일을 미리 준비하는 시작점이다. 센터 직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모두가 현실을 깨달을 거야. 내가 가진 힘이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단호하게 움직이면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저는 오상우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이 건물과 관련된 모든 계약과 운영에 대한 권한은 제게 있습니다. 앞으로 혜진 씨와 직원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시도한다면
그 즉시 조치를 취할 겁니다. 그 순간 오상우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속으로 제가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제부터 너는 무력함을 느낄 거야. 겉으로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과 관련된 모든 사실은 필요한 경우 지자체와 노동청, 언론에도 공개될 겁니다. 센터 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속으로 저는 생각했습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가 기다려온 순간이다. 그동안 참아온 이유와 모든 계획이 드디어 결실을 맺는 순간이다.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단호하게 움직일 것이다. 혜진을 더 이상 부당하게 대우하는 사람은 없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오늘의 폭로는 그 시작일 뿐이다. 그날 센터를 나서면서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드디어 우리는 첫 승리를 맛보았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은 시작이다. 앞으로 모든 상황을 하나하나 통제하며 혜진과 직원들을 지켜낼 것이다. 저는 센터를 나선 뒤 곧바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이미 다음 계획이 선명하게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다. 오늘 폭로로 충분히 충격을 주었고, 이제부터는 단호한 권리를 행사할 차례다. 집에 도착해서 저는 천천히 서류를 꺼냈습니다. 평생 모아둔 도시 외곽 구지와 상가 건물, 그리고 물류센터 건물에 대한 임대, 계약서와 소유 증명서들이었습니다.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오늘부터는 며느리를 더 이상 부당하게 괴롭히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날 저녁, 저는 다시 물류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사실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직접 행동으로 옮길 준비를 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권리와 힘을 정확하게 보여줄 차례다. 센터 문을 열고 들어서자 직원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제와는 달리 이번에는 제가 단호한 결의와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저는 그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천천히 오상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 순간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단순히 웃어넘기기 어려울 거야. 저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상우 팀장님, 오늘부로 이 건물에 대한 임대 계약을 해지합니다. 더 이상 이 센터를 운영할 권리는 회사에 없습니다. 오상우는 순간 말을 잃고 잠시 당황한 듯 숨을 헐떡였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내가 압박을 느끼는 순간이 왔구나.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약 해지는 단순한 행위가 아닙니다. 동시에 지자체와 노동청, 언론에 이 모든 사실을 전달하겠습니다. 부당한 권력과 직원 괴롭힘, 혜진에 대한 모욕적 행위, 이 모든 것을 공개할 겁니다. 오상우는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속으로 제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당황하고 있었겠죠. 겉으로는 침착한 척했지만 눈빛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제 내가 감당해야 할 상황이 시작됐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 건물과 관련된 모든 권리는 이제 제게 있습니다. 앞으로 혜진 씨와 직원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시도한다면 즉시 조치를 취할 겁니다. 오상우는 잠시 말을 더듬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을 기다리지 않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미 충분히 압박이 전달되었어. 이제부터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상황을 통제할 차례다. 센터 안 직원들은 숨죽이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모든 눈과 관심이 우리에게 쏠렸어. 이 힘을 어떻게 행사하느냐가 앞으로 우리 승부를 결정할 거야.
저는 한 걸음씩 오상우에게 다가가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반드시 며느리를 지켜내고 더 이상 부당한 대우가 반복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그 순간 오상우는 얼굴을 굳히며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속으로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 이제야 내가 원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겠구나.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계약 해지와 함께 부당한 행위에 대한 모든 증거와 자료는 필요한 경우 공개할 겁니다. 지자체, 노동청, 언론에도 알릴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이 센터와 관련된 권리와 책임은 명확하게 정리됩니다. 속으로 저는 생각했습니다. 오상우, 이제 넌 이 상황을 막을 수 없어. 내가 단호하게 나섰고 앞으로 며느리를 지킬 준비는 완료되었다. 그날 센터를 나오며 저는 마음속으로 큰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반격이 시작되었다. 앞으로의 과정은 쉽지 않을 거야.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을 거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다짐했습니다. 오늘의 임대 계약 해지와 공개 압박은 단순한 시작일 뿐이다. 앞으로 오상우와 회사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며느리 혜진을 지켜낼 것이다. 속으로 저는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부터 모든 것이 내 손 안에 있다. 혜진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나는 이 싸움을 반드시 끝까지 이어갈 것이다. 저는 임대 계약 해지와 공개 경고를 전달한 뒤 집으로 돌아와 잠시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늘의 승리는 시작일 뿐이다. 오상우와 그 회사는 쉽게 물러서지 않을 거야. 앞으로 어떤 수를 써서든 압박을 가할 테니까. 나 역시 모든 가능성을 대비해야 한다고. 다음 날 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상우와 회사 측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계약 해지에 불복하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속으로 저는 잠시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예상했던 대로군. 이런 순간이 오리라는 걸 나는 이미 준비했어.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직감이 제 판단을 더욱 단단하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흔들리면 안 된다. 이 싸움은 단순히 며느리를 지키는 것뿐 아니라 정의와 권리를 바로 세우는 싸움이다. 센터 안에서는 긴장감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속으로 웅성거렸고 일부는 이미 제 편에 서서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상우는 당황과 분노가 섞인 표정으로 모든 직원들을 다그쳤지만 이제는 그의 권위가 예전처럼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듯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었구나. 단순한 항의나 경고로 끝나지 않고 상대방이 직접 압박을 가하면서 갈등이 극대화될 순간이 왔구나. 오상우는 처음에는 큰 소리로 버티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가 점점 흔들리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제야 내가 원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구나. 그의 내부 동요가 표정과 말투에서 드러나는 순간이다. 센터 직원들 사이에서도 긴장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저를 지지하며 속으로 오상우의 횡포를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눈빛을 보내왔습니다. 저는 그들의 마음을 느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단호하게, 전략적으로 움직이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때 오상우는 갑자기 회사 본부와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내 압박과 공개 경고 때문에
더 이상 혼자서는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겠지. 그는 불안한 표정으로 몇 번이나 말을 더듬으며 상황을 어떻게 수습할지 논의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래. 바로 이 순간이야. 내가 기다린 바로 그 순간이야. 이제부터는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할 차례다. 하지만 저는 방심하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방식으로 압박을 가하든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단호하게 움직이고 있으며 며느리와 직원들을 지킬 준비는 완벽하다. 그 후 몇 시간 동안 오상우와 회사는 다양한 방식으로 압박을 시도했습니다. 내부 직원들을 동원해 회유하고 일부 문서와 증거를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미 모든 자료와 증거를 확보했고 나는 단호하게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 오상우가 심하게 압박할수록 저는 더욱 차분해졌습니다.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바로 이런 순간을 위해 준비해왔구나. 모든 대응, 계획이 지금 빛을 발할 때구나. 그날 센터 안의 긴장은 숨 막힐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혜진과 직원들을 반드시 지켜낼 것이다. 나는 단호하고 준비되어 있으며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저는 센터를 나서면서도 마음을 굳게 다잡았습니다.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오늘의 압박과 위기는 그저 시험일 뿐이다. 앞으로 더 큰 도전이 올 수도 있지만 나는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모든 상황을 통제하며 혜진과 직원들을 끝까지 보호할 것이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국밥집에 앉아 차가운 물 한 모금을 삼키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갔다. 오상우와 그의 회사가 아무리 반격을 시도해도 나는 이미 준비되어 있고 단호하게 맞설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며느리를 지켜낼 것이다. 속으로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 승부는 시작되었다.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단호하게, 정확하게, 끝까지. 저는 그날 아침에도 국밥집에서 조용히 손님을 맞이하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늘이 중요한 날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모든 것이 끝날 수도 있고 우리가 기다려온 승리가 드디어 눈앞에 올 수도 있다. 센터에서는 긴장이 극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오상우와 회사 측은 마지막까지 버티려 했지만 이미 폭로와 증거 공개, 직원들의 지지가 모두 그들을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속으로 저는 생각했습니다. 결국 정의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고. 그날 오후 저는 센터로 향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긴장과 설렘이 섞여 있었습니다.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모든 게 끝날 수도 있어. 혜진이와 직원들이 더 이상 모욕을 당하지 않는 날이 될 수도 있어. 센터 문을 열자 직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들의 표정 속에는 안도와 희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가 한 발짝 더 다가왔구나. 오상우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그가 마지막까지 권위를 내세우며 버티려 했지만 이미 내부 동료와 외부 압박으로 한계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속으로 저는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기다린 순간이 왔구나.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오상우 팀장님, 오늘부로 회사는 당신에 대한 징계 해고를 결정했습니다. 오상우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속으로 저는 그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읽을 수 있었습니다. 혼란과 당혹, 그리고 후회가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침착한 척했지만
눈빛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혜진은 제 옆에서 떨리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모든 고통과 모욕이 끝났다는 걸 그녀에게 느끼게 해주자.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안심해도 돼. 모든 게 끝났다고. 그 순간 혜진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우리가 싸워왔구나. 모든 모욕과 압박, 굴욕을 견디며 버텨온 그녀의 힘이 이제 빛을 발하는구나. 오상우의 징계 해고 결정이 내려지자 센터 안은 조용한 긴장 속에서 차츰 안도의 숨을 내쉬는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직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안도했고 일부는 제게 감사의 눈빛을 보내왔습니다. 속으로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길을 걸었구나. 그날 이후 혜진에게는 새로운 직책, 물류본부 팀장급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속으로 저는 웃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단순히 억압받는 직원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펼칠 위치에 오르게 된 것이다.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녀가 다시는 불합리한 권력에 의해 상처받지 않도록 지켜주겠다고. 저는 센터를 나서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늘의 승리는 단순한 해고가 아니라 정의가 실현된 순간이라는 것을. 혜진이와 직원들이 더 이상 부당한 압박에 시달리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게 된 순간이었다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국밥집 문을 열고 따뜻한 국밥 냄새를 맡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정으로 평화로운 시간이 찾아올 수 있구나. 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가족과 며느리를 지킬 준비는 항상 되어 있어야 한다고. 저는 혜진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어.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제부터는 행복하게 살아도 돼. 더 이상 굴욕과 압박은 없어. 그날 밤, 집안은 조용했고 속으로 느낀 안도감과 희망이 마음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룬 승리는 단순한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정의가 실현된 순간이라는 것을. 오늘 아침에도 저는 국밥집 문을 열고 손님을 맞이하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조금 마음이 놓이네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이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겨우 얻은 평화인지. 센터 사건 이후 혜진은 직장에서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되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예전과 달리 당당함과 자신감이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속으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굴욕과 부당함에 흔들리지 않을 거야. 내가 지켜준 덕분에, 그리고 그녀가 스스로 견뎌온 힘 덕분에 이제 진정한 자신감을 얻었구나. 국밥집 손님들과 작은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속으로는 며느리와 가족의 평화가 얼마나 귀한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평화란 이렇게 조용히, 그러나 깊이 마음속에서 느껴지는 것이구나. 그동안 사건으로 인해 마음고생이 많았던 저 역시 이제 한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참았던가.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안정되었고 앞으로도 가족을 지킬 준비는 언제든 되어 있다고. 뉴스와 SNS에서도 국밥집 사건은 화제가 되었습니다. 속으로 웃었습니다. 갓생 며느리를 돕는 할머니라니.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구나. 사람들은 감탄과 놀라움을 표했지만 속으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유명세 때문이 아니라 올바른 일을 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아주길 바란다고. 집 안은 조용했고 가족 모두가 함께 모여 따뜻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의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앞으로 얼마나 지켜야 할지 잘 알기에 나는 더 단단해져야 한다고. 혜진이 저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속으로 느껴졌습니다. 이제 그녀는 안심하고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 그녀가 다시는 굴욕과 억압 속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나는 언제나 곁에서 지켜줄 거야. 저는 천천히 앉아 국밥 한 그릇을 앞에 두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나고도 내 마음속에는 끊임없는 다짐이 남아 있습니다. 가족과 며느리를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언제든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 손님들이 웃으며 국밥을 먹는 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평화와 행복이 얼마나 귀한지 앞으로도 소중히 지켜야 한다고. 그날 오후 저는 국밥집 앞마당에 서서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짚을 바라보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이 잠잠해진 지금, 마음속 평화가 찾아온 지금, 그러나 언제든 다시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속으로 마지막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나는 흔들리지 않고 가족과 며느리를 지킬 것이다. 오늘의 승리는 끝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모든 순간을 지켜내기 위한 시작일 뿐이라고. 그리고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평화는 이렇게 찾아왔지만 나는 항상 준비되어 있어. 언제든 가족을 지키고 정의를 바로 세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그렇게 국밥집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고 집안에는 따뜻한 웃음과 안도감이 흘렀습니다. 속으로 저는 다짐했습니다. 오늘의 평화와 여운을 소중히 간직하며 앞으로도 가족과 며느리를 지키는 일에 한치도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